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전 국악 그룹 대표 조성환입니다. 마지막 곡을 이제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세종학 포럼 주제에 맞게 저희들이 그동안 세종시 지역문화자원을 소재로 창작한 노래를 쭉 들려드렸는데요. 좀 잔잔한 것도 있고 또 오늘 날씨에 또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좀 어땠어요? 괜찮았습니까? 예. 나름대로 지역의 그런 인물이라든지 역사, 자연, 환경 그걸 소재로 그 창작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윤철원 선생님께서도 오셨는데 그 조치원의 낫도깨비가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 낫도깨비를 저희 풍류가 그걸 스토리텔링해서 한번 작곡을 해봤는데요. 이 곡은 조금 가볍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그 전문 그 가수는 아닌데 같이 좀 어울리는 분위기에서 낫도깨비 주제로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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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두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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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방 조치원장 가자. 오늘은 대곡장 조치원장 36길 쌀팔러 간다네 돈 사러 간다네 복사골 고갯마루 파발마 쉬어갈 때 아홉거리 신장로 두잉치 두잉치 당도했네. 사전 마늘 전 고추전 어물전 뜨끈뜨끈 국밥전 소전 닭전 나무전 오기전 홍백 축백 과일전 유기전 보목전 채소전 가구전 가만 가만히전 여기저기 요기저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여기저기 요기저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두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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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방 나랑 씨름 한판 할 거다. 오늘은 대곡장 조치원장 30리길 쌀 팔고 간다네 돈 사가지고 간다네 복사골 고갯마루 파발마 쉬어갈 때 아홉거리 신장로 낫도깨비 나타났네. 피리 부는 애기 도깨비 활활 타는 척추 도깨비 두리번 할머니 도깨비 막걸리 한 사발 술 도깨비 쉬어 빠진 할아버지 도깨비 우리는 도깨비 벤져스 여기저기 여기저기 저기 여기저기 여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저기 여기저기 여기 아 어디에 나 있고 어디에 나 없다네 아 어디에 나 없고 어디에 나 있다네. 하늘 시름 땅 시름 입 시름 손 시름 한 번 더 겨뤄보자 한 번 더 이겨보자. 나는야 낫도깨비 오니야 물러거라. 나는야 복을 주는 백년수액 낫도깨비 나는야 복을 주는 조치원장 낫도깨비. 김서방 해 넘어간다 집에 가자. 두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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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잉지. 지금 시간이 4시 40분입니다.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이제 이해준 교수님께서의 그런 기조 발제를 그리고 우리 김시더 박사님의 그런 발표를 그리고
한상원 박사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로 좀 축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의 가장 지향점은 시민 참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의 그런 연구 대상이 아니라 그런 시민들이 학문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같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연구 참여자로 좀 인식을 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논의들을 아마 2부 시간에 더욱더 풍부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2부는 다양한 게 저희가 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이 2부 라운드 테이블을 이끄실 좌장으로는 최창희 한림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또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첫 번째 토론자로는 청주대학교의 김양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저희 황혜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자이십니다. 대구교육대학교의 김인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번째 토론자이십니다. 임동욱 미디에이터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자가 되겠습니다. 윤철원 세종향도사연구소 부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모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우리 김양식 교수님하고 김양식 교수님 역사를 전공하셨고요. 충북학을 직접 또 진행을 해주셨고요. 황일환 박사님은 과학 정책을 연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임동욱 박사님은 이제 문화 콘텐츠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지역과의 그런 소통을 지금 열심히 좀 하고 계시고요. 김인수 교수님께서는 사회교육 쪽에 연구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윤철원 교수님은 아마 이 지역 향토사의 큰 분이 되겠습니다. 조치원 읍장을 또 하셨고요. 작년에는 맹인섭 선생님의 추운 실기를 새롭게 번역을 해서 또 발간을 또 했던 쾌거를 또 이뤘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박정원 선생님의 토론은 없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있다면 제가 대독을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일단은 마이크를 우리 최창희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최창희입니다. 저희 고향이 금남면이고 제가 또 올해 젊은 시절에 자라다가 서울에 가서 한 42년 살다가 내려온 지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는데 고향에 와서 이제 향토사에도 좀 관심이 있고 쓸데없이 또 여기저기 관계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귀도 좀 약하고 눈도 좀 나빠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했는데 저희 고향에 대한 거를 토론하는 데는 그 욕심에 이제 사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좀 부족한 게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오늘 이 토론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잘 정리돼서 앞으로 대전 세종학연구원에서 세종 연구를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랄까 이런 거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원래 계획상에는 80분인데 지금 10분이 늦었기 때문에 15시 50분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70분이 좀 못 되는데요. 그래서 지정 토론자분들이 원래 6분인데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5분인데 한 분이 6분씩 질문해 주시고 발표를 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서는 5분씩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내지 한 10분. 왜냐하면 지금 이 토론문을 보니까 이 다섯 선생님들이 이 두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만 한 게 아니라 두 선생님들이 다룬 거를 다 같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5분의 토론자들이 일단 토론을 먼저 하시고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분 발표자 선생님들이 답변하는 그런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분이 남으면은 그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발표자나 또는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오늘 그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발표하신 이해준 선생님도 아마 질문이나 토론의 답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지정 토론자 김양식 선생님부터 토론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양식입니다. 목이 좀 가비가 끊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번이 아마 세 번째 그 세종학 포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세종학 새로움의 특별함을 더하는 그런 그 시간인 것 같아서 그 두 분 발제를 통해서 그 특별함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그 지역학에 대한 그 개념적 접근이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충북연구원에 있으면서 한 20년 동안 그 충북학연구소를 맡아왔기 때문에 함께 좀 실용적이고 그런 그 정책적인 그 차원에서 이 지역학 문제를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지역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전략적인 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그 카테고리가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정리한 것이 이제 이 토론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료집 39쪽에 있는 건데, 일단 저는 어떤 이 지역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이 지역학 사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지역학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네 개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접근하다 보니까 꽤 유효하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카테고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구, 즉 학문으로서의 어떤 지역학이죠. 그래서 이 학문으로서의 지역학은 연구자 중심이고 어떤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어떤 지역성을 밝히는 것.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역 가치를 찾아내는데 이제 이 초점이 맞춰진 거라면은, 두 번째는 활동으로서의 어떤 지역학. 이 활동으로서의 지역학은 어떤 주민 중심, 주민 참여형 그런 어떤 지역학 사업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가치가 생활화되는, 일상화되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창작으로서의 지역학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창조그룹, 특히 지역 예술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문화 원형을 소재로 한 어떤 창작 세계를 이제 펼쳐 나가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풍류라는 단체, 국악단체에서 지역 문화 원형을 활용한 여러 공연을 했는데, 이런 예술인들의 지역 문화 원형 소재로 한 창작 공연이 이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근데 이런 접근 방식에 있어서 예술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도 일정한 역할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연결시켜주고 그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씨앗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지역학에서 할 중요한 어떤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 단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역 문화 원형을 소재로 하는 어떤 창작 공연 내용과 그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학의 어떤 확산 효과를 끼했을 때 이런 창작으로서의 어떤 지역학을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산업으로서의 지역학입니다. 그래서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향토자원을 지적재산화하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나중에는 몇 세대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고민이 뒤따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역의 가치를 어떤 재화화하는 차원인데,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카테고리의 개념은 결국은 선순환을 통해서 관학, 산학, 협력 모델을 통해 가지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표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실험적으로 그 제시한 그 개념 범주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세종학 담론에서의 그 세종대왕의 그 논의인데 아까 그 한상원 센터장님도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했고 또 상당히 조심스러워했는데 정말 지역학 세종학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종대왕을 어떤 그 도시 브랜드라든가 또는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그 자산이고 가치가 풍부한데 이 지역학하고는 세종학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가 솔직히 세종대왕과 이 세종하고는 일정한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세종대왕을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허구의식을 줌으로써 실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는 그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가능성,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청주시 같은 경우에 그 세종대왕과 그 초정을 연결시키면서 세종대왕의 그 한글 창제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이 청주라는 그 초정이라는 그 지역 간의 거리를 메꾸지 못함으로써 결국 지역민들이 공감을 갖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예로서 청주하면 다 직지가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현존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를 넘어 에드벌룬처럼 띄워버리니까 결국 지역민들이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체감을 못합니다. 머릿속은 맴도는데 실제 체감이 있는 그 청주학과는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지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영웅이라든가 특정 인물의 어떤 명망성에 기대는 방식은 이제는 낡은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역학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 그리고 지역을 중심에 놓고서 접근을 해야만이 이 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 다음에 그 지역학의 본래의 개념에 접근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지역과 주민이 세종대왕의 그늘에 가려지고 허구의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역학의 주체는 지역과 그곳에 터하고 살아가는 주민입니다. 세종학의 출발점과 끝 역시 지역과 주민에게서 찾아져야 하며 세종대왕은 어디까지나 세종학 담론의 어떤 그 재료와 양념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학의 공간 그 범위의 그 문제인데 아마 이게 중국과 메가시티 문제도 그렇고 한상원 센터장님이 그 강조했던 그 지역성 문제도 이제 걸려 있는 그 문제인데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역적인 그 특성상 이 지역과 세종시와 주변 지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대단히 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종시는 영기군을 그 토대로 하면서도 천안, 공조, 청주의 그 소지역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다양성, 내부적인 어떤 이질성들이 또 내부적인 갈등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 세종학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어떤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는데 이때 인전 제시될 수 있는 그 논리가 결국 이제 중심과 확장 그리고 연결이라는 어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결국 이제 세종시 주변의 어떤 청주학이라든가 대전학, 공주학, 천안학과의 어떤 지속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가. 또는 어떤 그 2027년에 이제 충청권 학예 세계 대학 경기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대회를 그 매개로 해가지고 지역학 공동 포럼을 연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개최한다든가 해서
같다로 같이. 그래서 그 연결성을 그 강화시키면서 그 지역 내의 그 복잡한 요소들을 중화시키고 해소시키면서 인접 지역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그 범충청학 인전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그다음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접근이 됐으면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어떤 세종학의 어떤 핵심 전략의 하나로서 기록을 매개로 한 그 변화 연구에 좀 약간 초점을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단순한 어떤 문헌 기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유무형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특히 어떤 그 기억의 그 기록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장소의 기록 또는 공간의 어떤 기록까지 아우르는 약간 그 종합적이고 다양한 어떤 그 개념을 그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그 세종시가 상당히 그 변화 그 무쌍하게 가고 있는데 아까 이제 김시덕 박사님의 그 발표에서 영기군의 그 표지석들이 그 버려진 걸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 새 것만을 쫓다 보니까 기존 것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누구 관심을 안 두고 있구나. 저게 바로 그 세종학이 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인데 하면서 이 신구가 그 결합되는 그러면서 그 제3의 그 새로운 어떤 논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변화, 다양한 어떤 변화를 기록을 통해서 이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한 사업이 있어요. 청주에서. 그 사업이 뭐냐면은 그 청주의 그 문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이제 전개됐던 이 동네 기록관입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의 그 시민 기록관, 시민 그 기록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록관을 중심으로 해서 유산으로 쓰였던 그 기록 활동, 그 다음에 그 활동으로 쓰였던 기록 활동을 해서 그야말로 이 풀뿌리 지역학을 하는 그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3년차 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지만은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거야말로 저 사례야말로 그야말로 풀뿌리, 그다음에 지역 중심의 그런 어떤 이 기록 문화를 더 나가서 지역학을 뿌리내릴 수 있는 하나의 이 모범적인 그런 어떤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이 지역학 연구가 문헌 기록 중심에서 장소 내지는 공간 중심으로 변해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세종시라는 그런 어떤 공간이 어떤 그 변화를 겪는지 그 다양한 어떤 그 접근 방식 그다음에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정리해내는 아카이빙 해내는 이 역할이 다른 어느 그 지역학보다도 세종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다른 선생님들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토론하시는 선생님들은 질문하실 경우에 이 두 선생님의 그 성함을 밝히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시간을 5분 내로 줄여주세요. 예, 다음은 다음 선생님. 네, 대전세종연구원 황혜란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인문학이나 뭐 역사학, 지역학에 이제 많이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정책 연구나 정책 수립에서의 지역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발전 정책의 어떤 중요한 조류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지역의 자원이나 역량에 기반해서 이제 지역 특화 발전을 기획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지역 주도의 어떤 발전 정책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어떤 탑다운식이 아니고 이제 바텀업으로 지역에서부터 이제 기획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북돋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그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추구할 때 그 가장 첫 단계가 되는 것이 이제 자기 발견적인 탐색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발견적 탐색 과정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역량이 있고 누가 있고 한 것을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인 거죠. 저는 이 지역학이라는 게 결국 이런 지역 발전 정책의 자기 발견적 탐색 과정에 이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아까 기조발제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조금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문화와 역사라는 게 지역민이 환경과 부단한 적응과 극복 과정에서 점검하고 평가받으면서 살아남은 생명력 있는 지역민의 어떤 가치관의 결정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이제 그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환경에 대한 어떤 적응 그리고 그 극복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이런 지역학,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역사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해 나갈 때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정책 인문학이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정책 인문학이라는 표현에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뭐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제 방식 중에 하나가 약간 우리 국가, 우리 지역의 어떤 컨텍스트에 맞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성공했거나 하는 사례들을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책의 비효과성, 비효율성을 줄이는데도 저는 지역학이 굉장히 이제 역할이 클 거다 하는 생각이 되고 이제 예를 들면은 지역의 이제 랜드마크적인 어떤 상징물이나 이제 조형물을 만들 때도 그 지역의 어떤 장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다가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사회경제적인 정책을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 그 정책에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의 성립이 좀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이 정책이 실행됐을 때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혹은 이제 문화적인 맥락을 볼 때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도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 인문학이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면서 지역학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과 연관해서 결국은 이제 지역학 혹은 이제 지역학을 담당하는 어떤 거점 기관이나 기구가 결국 이 지역의 지역학 혹은 지역 정책을 위한 아카이빙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이제 지역연구원에도 연구를 해놓은 이런 연구물들이 축적이 되지만요, 약간 정책 자체의 진화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메타 정책적인 그런 데이터나 그런 기록물들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질 않아서 이제 이런 정책 개발을 위한 그런 아카이빙의 기능도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해 나가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세종시 특수성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좀 그거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선생님. 네.
예, 전 대구교육대학교에 있는 김인수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뭐 주로 이제 공부는 서울에서 했습니다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 가서 자리를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대전 사람이라는 게 약간 규정력이 그 어디나 가도 특히 이제 외지에 가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대전 출신이라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시거든요. 부모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이게 일종의 뭐 중부권 메가시티 말씀도 하셨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70년대 이후로 커져가는 그 중부권 도시들을 보면 대체로 일종의 어떤 뿌리 없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 속성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어떤 면에서 이제 지역에 관한 연구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종시를 생각하면서 항상 든 생각은 이게 전대미문의 도시다. 그러니까 그 90년대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성남도 얘기했지만 일산이나 분당이 개발되거나 수도권으로 묶여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것, 또 대구나 뭐 대전도 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도시 기능을 일부 분담해서 뭐 둔산 지역에 커지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시권과의 관계 위에서 이 행동이 도시 생활이 이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세종시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도시이고 구태여 한번 역사적으로 찾아본다면 1930년대 대전 같은 성격. 아무런 어떤 의미에서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황무지 위에 만들어진 인공도시로서의 성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뭐 역사적 기억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든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대전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반면교사 또는 하나의 모델로도 뭐 대전 세종이 지금 인접해서 지금 연구원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전이라는 도시가 특히 이런 이슈에 관해서 어디까지 성취했고 어디에서 부족한지를 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제 어릴 때 기억도 있고 해서 좀 남다른 기억인데요. 70년대 조성된 중앙데파트 건물이 2008년에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명분은 있습니다. 뭐 독재든 아니면 권위주의 유산이든 또 시멘트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그 자체가 70년대가 역사화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제 기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최근에 한 5년, 10년 전부터 우리 어떤 도시 재생 이런 거 할 때 놓고 보면 그렇게 보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너무 어떤 사고의 확장성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돌이켜 보면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 보면 지금 계속 앞에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를 아카이브 해야 된다.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세종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적들, 그것이 행정이든 문화든 단체든 또 예를 들면 갈등 해결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카이빙하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된 신도시에서 무엇을 아카이빙할 것인가, 기록할 것인가 이런 문제 설정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엔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지금 해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일종의 과제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선도적인 그런 차원의 어떤 문제 설정이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도시 지역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의 어떤 창의적 모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요새 이제 뭐 다문화 사회 멀티컬처럴리즘 얘기하지만 그게 단순히 어떤 결혼 이주나 뭐 노동 이주 이런 것도 포함한 거 이상으로 사실은 소셜 믹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안에서의 이주민 그룹들이 갖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랙션 하면서 어떤 방식의 일종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사고까지 연결해서 놓고 보면 좀 포괄적이고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좀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그 김시석 선생님 영상을 제가 재밌게 좀 봤는데요. 그걸 이제 보면서 사실은 그 중부권 메가시티 말씀하실 때 그 맨 처음 그림 지도에서도 아주 명확히 보여주셨는데 이게 어떤 행정 범위가 아니고 생활권이나 교통이나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다시 짜여져 들어가는 그래서 중부권 메가시티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왜 천안이나 서부권 왜 이쪽이 배제되어 있는가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대서울권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고 그래서 행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도시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식도 많이 채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교통망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울 수도권의 원심력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결국은 또 행정의 문제까지 가서 가령 뭐 KTX의 노선이랄지 어딜 중점적으로 이제 키워야 되는지 이런 어떤 그 전체 국토개발 균형 발전의 어떤 설정까지도 의식하면서 이 지역 의제를 사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인상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종이라는 도시 갖고 있는 도시 정체성 국가적 수준에서 부여된 아까 우리 저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했는데 균형 발전이나 인구 조정이라는 문제. 근데 이게 사실 동남권도 마찬가지 문제식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 수준에서는 다 통용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세종시나 또는 그 중부권 메가시티의 어떤 그 고유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싱글로 하는 그런 측면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데 대한 고민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한상원 선생님 글에서 제가 좀 읽어낸 것은 일종의 지역 아이템에 관한 그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나 시민 참여 그리고 뭐 사실 세종시가 스마트 교육이나 디지털 전환에 가장 최적화된 실험장인 동시에 또 구현장이 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런 기획이 실체화되려면 아까 그 우리 김신덕 선생님 그 발표에서도 중요했던 포스트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물질성을 갖고 있는 어떤 공간, 터 그리고 그에 관한 내러티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피에로 노라라는 사람이 이제 기억의 터라는 그런 기획을 해서 상당히 어떤 그 학문적인 성취를 했는데 가장 세종시다운 상징이 무엇인가? 뭐 금강도 말씀하시고 세종대왕도 한글 또는 박정희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또 여민 뭐 균형발전 도시설계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아이템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징물로서 그 안에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묶이지만 그 안에는 상충적이고 갈등적인 거 상당히 풍부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계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어떤 연구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도욱입니다. 저는 청주에서 자라났고 부강 지역을 예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거기서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강이 두 개로 쪼개지고 저하고 저희 집하고 연결된 동네만 청주시에 남아서 부용해천리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세종시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세종시 분들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들은 지역학 서적을 낼 때 굉장히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해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써주고 앞으로는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되면 지역학 서적이 딱 완성이 되는데 세종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대한민국 지방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고 두 번째로는 뭐 그 하부의 지자체가 거의 없는 특이한 단층형 지자체고 셋째로는 여러 지역을 이어붙여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넷째로 도심은 완전히 새로 조성된 공간이고 다섯째로 주민 분포와 구성이 통일되지 않았고 여섯 번째로 도시 이름도 역사적인 인물에서 따왔습니다. 이렇게 세종시가 굉장히 특이한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를 연구하는 세종학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거는 기존에 있는 지역학을 벤치마킹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도 가지고 있지만 도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떠올렸을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도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미해지거든요. 근데 세종시가 그런 정체성을 아직 만들어가지 못한 지금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살펴보자면 이런 도시의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은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첫째 시간적으로 이 세 가지 축이 모두 단절이 돼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첫째 시간적인 단절로서는 역사학자 홉스봄이 얘기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왔던 전통들이 거의 사라진 혹은 없었던 데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금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둘째로 공간적인 단절은 인본지리학자인 렐프가 얘기했던 장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성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뭐 어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렐프 이론에서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이 있고 그 장소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소감이라고 하는데요. 장소성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장소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세종시가 기존에 뭐 유물 발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장소성들은 많이 발굴을 해왔지만 세종 시민들이 그 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장소감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세종시에 온전히 속해 있다 이런 느낌들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단절입니다. 알브 박사가 얘기한 집단기억 개념인데요.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면 기억은 패자의 기록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세종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도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고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통을 쭉 이어온 분들이거든요. 이 두 계층 사이에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절들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면서 단절을 역이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만들어진 전통이 문제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부터 새로운 전통을 만들면 되고요. 장소감과 장소성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아예 새로운 장소를 조성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새로운 기억을 지금부터 심어주는 것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장옥진 가옥 같은 것들을 복원한다고 할 때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이런 식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지역에서 하는 방식이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지금 짓고 있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런 현대적인 스타일의 그런 건물들과 궤를 같이 해서 세종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디자인도 결합을 시켜서 그런 디자인으로 전통의 멋을 살리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구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세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새로운 모습과 방식을 진취적으로 설정하고 설계하고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발표자분들의 이에 대한 의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동욱 선생님 그 토론하신 말씀이 제일 아주 충격적입니다. 저는. 예, 다음 윤철원 선생님요. 예. 예, 저 윤철원입니다. 저는 조치원에서 출생을 해서 연기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공직을 하다가 세종시청에서 퇴직했습니다. 세종시 출범 과정을 지켜보고 또 지금 발전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포럼에서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으로 가급적 제가 토론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세종학 발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세종 시민으로서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해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지역학, 세종학의 기대 방향과 과제라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선생님 여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비판보다는 세종학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종학이 역사와 전통만 이렇게 강조하는 편협한 학문이 돼서는 안 된다. 세종시의 특수한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서 그 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뚜렷한 그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 세종시 탄생을 지지하고 성원한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학은 우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하는 방향성 그리고 한계를 지닌 지역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백제의 고도인 공조학 또 예향이라고 하는 안동 이런 데는 이미 내외적으로 정체성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세종시를 과거에 연기군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종시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든 간에 행정도시다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이미 외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취지에서 두 가지 목표를 지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외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출범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행정수도 위상 정립에 필요한 학문이 돼야 됩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국회 의사당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건립되고 운영이 됩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수도로서 그럼 과연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느냐? 저는 그거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러한 논리 개발을 우리 그 세종학에서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 주변 도시와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도시를 제쳐놓고 세종시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저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세종역, KTX 세종역을 세종시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충북의 큰 반대로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오송역을 가서 보면은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이것을 충북에서 이해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종학에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충청권 발전을 겨냥하는 추동력은 세종시 건설과 정부 부처 이전에 힘입은 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변 도시가 다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충청권이 염원하는 메가시티가 성공을 하려면은 세종시의 건강한 발전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주변 도시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 그것도 우리 세종학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논리는 그 몇 가지 제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청주 연기현은 과거 세종대왕 시절까지 청주목 소속에 있었어요. 또 세조대왕 이후에는 공주목 소속에 있었습니다. 조치원은 1914년까지 청주목 서강에 일하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역사적 그러한 공통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송역이 지금의 위치로 가게 된 것은 과거에 원래는 연기군 기룡리에 위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기 군민들의 묵인 하에서 오송에 가서 그것이 설치가 됐다 하는 경험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개발하는 그런 세종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내적인 목표는 세종 시민의 정체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연기군 중심으로 해서 북왕 장군면을 합친 공간 위에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범 10년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각 구성 요소, 즉 시민 간의 이질감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향토사를 우리가 하면서 과거에 매몰되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터전 위에서 삶의 공간에 축적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공통분모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역사가 주는 교훈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나는 찾읍시다 우리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역사 터전에서 공감하는 자긍심, 일체감을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이질감도 해소가 되고 또 내적 시민의 정체성 확립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알아야지. 내가 나를 모르고 그 외부의 나를 이렇게 선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토사가 해야 될 역할은 나를 알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세종시 건설하면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유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 내지 400점 정도가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우리 세종시 지역이 살기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갖췄다 하는 그런 증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세종 시민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한 지역에서 수많은 구석기, 신석기 유물이 쏟아진 예는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제시대의 연기하고 그 부강 지역은 일모산 군의 영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구역에 있었어요. 지금의 조치원과 그 부강 사람들 간의 관계는 이질감이 있지만 이러한 역사적 공통감, 분모를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은 유대 관계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금남면과 장군면도 과거에 공주목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끈끈하게 자기들 간에 그러한 연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원나라 합단적을 우리 원수산에서 최종적으로 물리쳤는데 그런 연기됐죠. 또 1919년도에 세종시 전역에서 33번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부강에서 3번, 장군면에서 2번, 소정면에서도 1번, 전 지역에 안 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한 역사적 그러한 그 바탕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 세종시가 그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나라가 강조가 돼야 되고 또 나라가 잘 운영되려고 그러면은 정의가 강조해야 되는 이 행정수도의 이념과도 이게 좀 이렇게 일치가 될 만한 소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그 이해폭이 겹치고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향토사를 통해서 세종 시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토사가 세종학에서 주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공통 목표가 하나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한글 도시 특화가 아까 시장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세종대왕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명, 행정구역 명칭 이런 것은 이렇게 한글로 된 도시가 우리 전국적으로 없다. 그렇다고 하면 한글로에 특화된 도시 이것도 우리 세종 시민의 정체성이 될 만하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세종학을 연구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그럼 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에서 요구하는 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종시의 이제 특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종학에서 연구하고 추진하는 구성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즉 행정 도시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종시 출범 목적에 부합하는 이제 가칭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외향성 세종학은 지역의 한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이고 우리 주변 지역과 같이 하는 광역적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시민 일체감 조성 그리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칭 내향성 세종학은 지역의 역사 자료가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향토사를 잘 숙지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기관 또는 지역 내 관련 단체 자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 경우에 자칫 향토사를 왜곡하거나 지역을 폄훼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치원에 대한 그 유래를 설명을 하면서 이 조치원이 1770년도에 이미 동국문헌 비고에
조치원장 4일 9일 열린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인사들이 조치원의 경부선 역사를 세우면서 조천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선인증하고 발음이 비슷하돼서 조치원으로 바꿨다 하는 것은 대단히 조치원을 폄훼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우리 조치원 일부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과거에 조치원역을 세종역으로 바꾸자고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기군을 세종시가 생기면서 연기군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연기군 출신으로서 가슴 아픕니다. 연기군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세종시에다 그 터전을 이렇게 물려줬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옳지. 연기군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세종 시민의 연기군민의 자존심을 긁는 일이다.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이 이제 또 하시기에 전기현에 관해서 이제 이런 연기현과 전의가 이제 합칠 때 전기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할 때에 전의가 연기현보다 경지 면적이라든지 인구가 월등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연기현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분이 그것을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설화된다고 할 때 전의면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사에서 좀 이렇게 하는 좀 이렇게 자원이 있으니까 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겪었던 사례도 말씀을 줬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향토사에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수치심, 모멸감을 이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일체감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이제 더 말씀드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종학 새로움의 특별함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포럼이 한 단계 우리 세종학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섯 분 약정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 말씀들이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될 말씀들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임동욱 선생님 말씀 충격적이라 했듯이 모든 걸 새로운 거 출발하자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 두 분 발표자 선생님들 혹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 다 이제 고맙게 저희 참고하겠고요. 김인수 박사님 얘기하신 피에르 노라 그리고 이제 그게 임동욱 박사님 얘기하신 그거랑 연결돼서 지역학에서 많이 언급되는 몇 명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피에르 노라, 에드워드 렐프, 이프투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임동욱 박사님 얘기하신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워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지역, 범시간, 범소재 요거를 뒤집으면 임동욱 박사님 얘기하신 시간적 단절, 공간적 단절, 인간적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렇고 장소성, 장소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시면서 집단기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시고 어찌 보면 장소감이 새로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저도 이제 공감은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무장소성의 위험 또 이제 장소에는 그러면 이제 세종시가 갖고 있는 장소에는 그러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요걸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어디 간단히 답변? 네, 짤막하게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미안합니다. 네.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간하고 다르게 사람이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는 곳을 이제 장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얼마나 많으냐가 결국에 도시가 시민들이 살만한 곳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소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어지면 뭔가 계속 생기는데 사람들은 아직 정을 붙이지 못하는 이거를 무장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고립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아파트로 자발적으로 비싼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도 고립되려고 들어가는 거고요. 카페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노트북 켜놓고 그냥 혼자 일하기 바쁜 것도 사실 고립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그런 기존에 있는 것들과 다르게 젊은 MZ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고립되고 싶고 단절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어쩌면 약간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세종시도 그런 양면적인 특성들을 좀 이용을 해서 반드시 어떤 단절이나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 꼭 모든 것을 전통과 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이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우선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너무 주제가 광범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 사회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는 어떤 앞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것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부분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춘천에 있었는데 거기서 강원학, 뭐 율곡학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항상 문제가 돼요. 거기 강원연구원이 생겨서도 뭐 우리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이 고민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거의 비슷한 걸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지향적인 것도 하고 전통적인 것도 하고 또 우리 윤천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분야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향토 문화적인 것도 해야 되고 이게 다양한 것이죠. 어느 한 방향만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것은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리랑이라든지 또 한국의 가요라든지 이런 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또 BTS나 싸이의 노래가 세계인의 공감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세계인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것 이런 게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마 저는 세종 향토 문화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합리적이고 뭐랄까 하여튼 발전적이지 못한 것 뭐 이런 거는 과감히 버려야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인간의 어떤 심성이나 인성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세계적이다. 저는 박동진 판소리 하는 분이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하는 얘기를 요새 느끼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아리랑이 세계의 1위 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얘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혹시 이해주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간단히 한 2분만.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질문이 있어요. 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하고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느낀 게 세종학연구원이 아니라 세종발전연구원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은 다 있습니다. 전국에 충남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종학을 얘기할 때는 아마 전국에 처음 하나 있는 게 충남일 거예요. 충남 역사뭐 연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남에 있습니까? 전북에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사실은 세종학을 얘기할 때 발전연구원을 하려면 지금 하던 데서 하면 돼요. 근데 세종학으로 할 때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합니다. 처음에 충남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안에 충남 역사문화연구소가 있었어요. 똑같이 제가 소장이었습니다. 그때 심 대통령 지사 때 얘기를 해가지고 발전연구원이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이 지금의 이제 사실은 역사문화 전체를 대면서 이걸 전체를 했던 건데 그때도 지역학이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역사문화 했던 건데 사실은 발전연구원하고 다르게 나는 세종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임창철 세종문화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히 줄여주세요. 네.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종문화원장 임창천입니다. 잘 나와요? 원래 세종시가 오기 전에는 이게 그 흡수하면서 마을 유래미라든가 모든 거를 한 군데도 모아서 지역에 잘 해주고 거기다 향토사도 더 준다, 뭐 더 준다 수도 없이 했어요. 교수님 잘 보셨습니다. 칭찬합니다. 현재 입장이 그럽니다. 세종 프로그램에 아주 관계 있게 아주 봤습니다. 오늘 정말로 서글픕니다. 왜? 제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데서 교수님도 오셔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사람으로 봐서는 보통 서글픈 게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세종 시민이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전 세종 연구에서 주관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주 안타깝고요. 대전 세종연구원에 위탁한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세종시 당국에서 가칭 세종발전연구원을 창립하고 스스로 발전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학 핵심 목표는 지역 정책성, 확립과 애양심 고취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역사, 지리, 문화 등을 연구하고 선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원이나 향토사, 연구소와 함께 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어떠한 협조 요청이나 협업이 없었던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나 향토연구소가 세종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세종문화원장님이 이제 우리 지역에 그 많이 그 향토사도 연구하시고 또 문화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또 협조를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 다른 분 어디 다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배정수 향토사 연구소장님 2분만 해주세요. 2분만. 예. 문화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은 저희 지역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90%가 행복도시를 제한, 행복도시 10% 제한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고 인구적으로 보면 행복도시가 한 70% 차지한 그 가운데에서 과반수가 넘게 애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나 또 이 행복도시 인구하고 이질감이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 역사적인 모든 행사를 볼 때 거의가 다 애지 교수님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하셨습니다. 뭐 오늘도 예는 아닙니다만은 멀리서 와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만은 애지 교수님들이 과연 발표를 하고 지수성이 있느냐. 그냥 행사를 때우기 위한 발표. 그렇게 하고 가면은 뭐 지수성도 없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세종시에 이 젊은 학자들도 많고 또 은퇴한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세종 행복도시나 또 지역에 있는 농촌도시 인구나 이질감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저희 향토사 연구소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무엇이 크냐? 관하고 그동안에 문화나 언론이 단절돼 있었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 향토사에서 느끼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에서 더 좀
지역에 있는 문화나 이런 것을 지역 교수들이 또 지역 학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우리 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참여하신 시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없으세요? 아니 세종시에 새로 이사 오신 분, 전혀 관계없는 분 중에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은 네? 어디? 가능하면 좀 짧게 간명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세종화학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용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그 조례에 근거해 설치해서 지금 위원님들 한 20명하고 해서 한 3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동안 이제 포럼을 한 3년 세 번째 개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세종시의 어떤 도시 공간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세종화학 진흥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이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할 때마다 세종학을 어떻게 연구하고 세종학의 그 과제와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그재그식 그런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혜준 교수님 또 그리고 한상원 박사님, 김시덕 작가님 쭉 이런 기조 발표, 토론, 주제 발표, 또 토론자 선생님들 이렇게 쭉 조언 이런 부분 제언을 좀 듣고 보니까 세종학이 나가야 될 과제와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립되지 않았는가. 한 3년간 운영해 본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시청에서는 이 포럼이 이 연구되고 발표되고 하는 이런 데이트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정체성이나 특수성이나 미래 비전을 어느 정도는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야만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끼리 여기서 발표하고 우리끼리 쌓아놓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을 좀 활용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는데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을 가보면은 세계 각종의 인종과 민족, 문화가 잡다한데 미국이 잘 돌아갑니다. 비교적. 근데 또 물론 유럽이나 이태리나 그리스를 가보면 이 전통 문화를 가지고 먹고 살지만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세종시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 들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는 세종시는 물론 균형 발전이나 메가시티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세우는 새로운 도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임동선생님 말씀하신 과감하게 판을 깨엎자는 것도 일면 동의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스마트 시티를 세종시에 만들듯이 스로우 시티도 만들어야 한다. 두 가지가 병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길이라든지 우리 문화를 하는 아까 우리 예술단, 민속예술단 이런 것도 있고 공존해야 한다. 그러나 지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걸 제가 고향에 와서 실망한 것은 도로가 너무 좁아요. 맨 상가만 있고 말이죠. 건물이 너무 획일적이에요. 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춘희 시장한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군청 소재지만하게 만들어놨느냐.
좀 스케일이 커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원군이 경복궁 앞에 새로운 도로를 지금 뭐 20차선인가 거의 돼요. 근데 세종시는 10차선 도로도 없어요. 그래, 야, 이게 뭐 도청 소재지는커녕 군청 소재지나 지방시청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대전 세종연구원을 저는 빨리 세종연구원을 독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이나 공주가 우리의 이웃한 도시로서 더불어 산다는 건 좋은데 세종시는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세운 새로운 도시인데 이게 여기에서 자꾸만 얽매여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뭐 우리나라에 많은 행정 수도라고 해서 지금 많이 올 거예요. 우리 저 외국에서. 근데 뭘 보여줄 거 있느냐 이게. 옹색하고 맨 상가만 있고 특성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종연구원에서는 포부는 크게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슬로우시티를 만드는 분야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문화가 다양하고 보편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은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사회 못 본 데 대해서는 많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발표자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운데 많이 끝까지 지켜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토론에 와주신 우리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좌장 맡아주신 최창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나오신 이런 고견들은 저희 지역학 연구센터에서 정리를 해서 이제 좋은 연구 결과물로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